오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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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오빠 해야 돼. 오제세 대통령. 여기다 주신다 여기. 이쪽으로 앉으셔요. 여기 앉으세요. 의자에 앉으세요. 아니 여기 앉으세요. 아유 그래. 아니요 여기 앉으세요. 앉으세요. 거기 여기 앉아. 같이 앉고 여기 같이 앉고. 예. 그리고 앉고. 소장님 같이 앉으시죠. 아니 이쪽으로 오시면 저기 편안하게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가 편하죠. 여기 아무나 보는데. 당신이 주무장 권리 앉으세요. 아 이렇게 또 추운데 오셨어요? 어디서 오신 거예요? 여기 제천에서 오시고요. 여기 충주에서 오시고, 음성에서 오시고, 여기 청주에서 오고. 아, 나윤서는 병원에 있다는데 예. 응급실에 지금 응급실에 있다 그러니 아, 깜짝 놀랐네. 너무 죄송하다고 전에 지금 제가 가야 되는데. 아, 그래. 근데 뭐 이렇게 오래 하셨다며요? 한 달? 37일째입니다. 37절. 이 추운 겨울에 이렇게 오래 하시면 어떻게 해요? 빨리 어떻게 해서 그만 손막 걷고 이제 들어가서 편히 하시던 일 하셔야지 여기서 이렇게 손막 치고 뭐 의원님이 만들어 주셔야지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과장이나 국장님들하고 저기를 하셨어요? 예, 접촉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예. 어느 거기 이제 요양보험 제도과장 얘기 말씀하고 있고 예. 또 장관님까지도 저희 내용들이 보고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 그러니까 예. 차관님은 몽고가 계시대. 예, 예. 과장 이름 아세요? 예. 김혜선 김의 여자네. 김혜선 과장. 감기 조심하라고 문자 했더니 감사합니다. 차관님. 이제 추운데 몽고까지 가시네. 장관님은 뭐 하시나 모르겠네. 다시 물 한잔 드리세요. 그쪽 정관 있나? 이게 인구실장님 수관입니까? 담당자는 담당 과장은 김혜선 과장이랍니다. 노인정책관실, 인구정책실의 노인정책관. 실장님인데 전화 안 받아요. 국민들이라 연락이 안 돼. 복지부에서도 의원님 오시는 거 대충 알고 있나요? 예,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는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같아요. 예. 뭐 저기
여기 의원님 와 계신 것만 해도 굉장히 힘이 되고 또 보호목집도 신경을 쓰고 있을 겁니다. 안 하고 전화해가지고 오라고 했으면 네. 좀 좋았을 텐데. 이제 우리 비서관 시켜가지고 전화를 하라고 해요. 이거 엄청 부담을 느끼면서 일부러 보이는 거 피해. 네, 그렇습니다. 이건 아닌데. 피한다고 해요. 어디가 피한다고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다시피 여기 원장님들은 시설에 어르신들을 돌봐야 되는데 이 추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정부가 왜 이렇게 만들어? 지나가십니다. 저기 너무 힘들어요. 그 이민택 노인정책국장하고 또 이동욱인가 인구실장하고 또 보험정책제도과장 김혜선 요세 양반한테 전화 좀 하라고 나한테 전화를 안 받거든 지금. 난지 모르고 전화 안 받으니까 전화 좀 하라고 그죠? 전화 이제 30일 하라고 통장님 전화하겠지.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시죠, 뭐 그죠? 한번 쭉 보셔야 돼요. 이게 이 지금 패드 이기는 거거든요. 우리 저 장현호 회장님께서 설명을 좀 의원님께 좀 해주시죠. 이건 나윤서 원장이 오래전부터 하던 얘기예요. 1년 넘은 얘기 아니에요. 제가 오래된 자유경영권에서 인권 비율 규정을 지금 정부와 지방정부의 이런 규정을 오버를 좋은 말이거든요. 제가 규칙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로 토론을 해야지, 그지? 의원님 오시고서 저희와 대화하는 분들을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저희 이제 충족된 뒤에 홍보를 하려고 참, 그럼 이 세 가지 장기관의 재매기 규칙을 현실에 맞게 그 의료기관 내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주변에서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또 안을 제시하고 해서 끊임없이 논의를 해서 합당하게 재매기 규칙을 제정해야 된다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 인건비 비율 규정에 대해서도 이 요양기관하고 복지부가 충분히 협의해서 이거를 정해야 된다. 맞는 말씀이고 이 장기요양원의 의원 구성을 이게 올바르게 하라. 이것도 여기 장기요양기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이 의원이 구성하는 게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이 정책에 대해서 이 기관이 하는 얘기를 충분히 듣고 합당한 거는 다 들어주는 게 복지부가 한 일이에요. 복지부가 고집 피울 일이 아니고.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복지부에 느끼는 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박근혜 정권의 복지부, 보건복지부라 거기서 추진하던 그 정책들 또 우리 장교양을 바라보던 그런 여러 가지 개정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 정부에 와서도 똑같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 정부에 와서 우리 뭔가 우리가 민간 기관들이 좀 달리 느낄 수 있는 게 현재로서는 전혀 저희들이 느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복지부하고 우리 요양기관하고 충분히 얘기가 안 되면 그러면 우리 국회가 이제 같이 나와서 정부하고 여기 요양기관하고 얘기를 듣고 국회가 정해야 돼요. 어느 쪽 말이 어느 말이 맞고 어느 말이 어떤가 어느 선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는 이게 우리가 조정을 해줘야 돼요.
박수로 좀. 장규양의 목소리를 집약시키는 그 채널이 형식적으로는 지금 장규양 그 위원회가 있잖아요. 7명인가. 그분들이 대표성 분야가 있거든요. 장규양 실제 전달자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그리고 지금 담아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구체적으로 우리 좀 체크하셔가지고 장기여행의 그 대표성을 가진 분들로 하여금 우리는 구성하도록 복지위원회에서 좀 조정해 주겠어요. 관심 가지시고 지금 그 채널이 잘못돼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채널이. 옳고 그른 걸 따지면 예. 누가 옳고 그른 게 나오지. 그 사람들이 저 속된 얘기지만은 오용 학자들 또는 오용 단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가 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관심 가져서 여기 우리 저 배재호 사장님 그리고 강세호 총장님 이분들의 목소리를 좀 기울여줘서 좀 관심해서 좋겠어요. 이렇게 오셔서 하시면 고마우신데 구체적으로 그런 일들이 좀 이제 성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 말씀드릴 때나요? 전화하시면. 근데 지금 이제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서 보건복지부가 그 이런 장기 요양 기관의 어떤 그 단체하고 제대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정상적인 소통이 안 되거든요. 지금 그 법정 단체라고는 한노협이나 또 정부 나눔회 같은 경우에 이제 조직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상적인 그 대화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이 그 세워놓은 그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계속 주장하는 그 내용이 바로 적폐청산을 지금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지금 장기요양 기관 안에서도 솔직한 말로 이 적폐청산이라는 게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앞으로 더 이상 발전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적폐청산이 뭐냐면은 잘못된 제도나 잘못된 관행이 있으면 그건 과감하게 정리가 되고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 여기 지금 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장님들이 이 추운 날 시설에 어르신들을 돌보지 않고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단식하면서 투쟁하는 이유가 어딨냐. 복지부가 처음에 장기요양 보험제도를 시행할 때에 이거는 민간인들에게 그 수익이 되는 사업이더라고 시작을 해놓고 뭐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확 뒤집어가지고 그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고 뭐 비영리 단체, 법인으로 보는 비영리 단체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고여번에도 좀 바뀌고 그 원장들이 그 어떤 그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제도를 확 바꿔버렸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한 본연한 책임을 질 사람이 한 사람 져야 되는데 이 아무도 책임질 사람 없고 모든 그 잘못된 거를 원장들한테만 다 덮으시면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를 가지고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하거든요. 늘 이제 우리 그 오연회만 그래도 우리 청주의 그 지역을 가지고 지난번에 또 보건복지위원장도 하시면서 그래도 우리 모든 그 원장님들이 다른 국회의원들은 솔직한 말로 정치들 해가지고 별로 그 신뢰를 안 하는데 오인원만큼은 정말 믿고 신뢰를 하고 그 무슨 말씀들 하시면은 그래도 다 이제 수많이 이렇게 하는데 오늘 여기 충청권에 있는 의원님들 많이 오셨거든요. 그만큼 이제 오인원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근데 사실 그 문제도 그 적폐청산이라는 그런 명제 하에 그 잘못된 사람들이 했던 거기에 대한 어떤 사람의 책임을 지고 거기에서부터 그 새로 출발을 해야겠고 그리고 지금 그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이 이 장기요양기관 원장들에 대해 가지고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뭐 이미 지난번에도 뭐 계속 몇 번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그
만족도를 조사했을 때에 90.6%라는 엄청난 그 만족도를 이루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마땅히 그 정부 차원에서는 이게 일선에서 원장들이 수고하고 직원들이 수고해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사랑받는 장기형 기관으로 세워졌다 그러면 아이고 진짜 거기에 대한 박수를 치면서 거기에서 다가와가지고 앞으로 더 좋은 장기형 그 제도가 발전하기 위해 가지고 무엇을 도와줘야 되는지 와서 애로점이 뭐냐, 뭘 도와줬으면 좋겠나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정반대로 지금 장기형 기관들이 잘못하는 걸로 오히려 뭐 지금 공공성을 주장을 하면서 개인 시설들이 잘못하는 걸 자꾸 지금 신문 언론사에 부각을 시키거든요. 여하튼 이제 이 노인 있잖아요. 노인 인구가 급증할 거잖아요. 5년, 10년 지나면 1년에 65세 이상 노인이 막 70만 명씩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장기요양 이 대상자가 아마 엄청 늘어날 거니 조금 뭐 얼마 지나면 2배로 늘어날 거야. 2배, 3배로 늘어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총량은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5년, 10년, 20년 계획을 딱 세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요양기관이 앞서서 막 늘어나는 것도 막아야 되고 또 요양 비용이 대폭 늘어나는 것도 막아야 돼요. 그지? 네, 그러니까 이거 맞습니다. 양쪽으로 막 늘어나면 질적으로 떨어지니까 네. 질과 양이 같이 갈 수 있게 가장 좋아요. 여보세요. 어디 여기 안 계시고 어디 저기 외부에 계시다면? 글쎄. 글쎄 그러시다고 하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기 세종에 왔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지금 막 제가 이제 여기 지금 한 50분 계셔요. 여기 텐트에.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 알프스산도 아닌데 텐트 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얘기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뭐냐면 이제 고령 사회가 되니까 노인 인구가 앞으로 이제 뭐 2배, 3배 늘어날 텐데 그러면 이 장기요양 대상도 그렇게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은 이 비용도 그렇게 늘어날 것이고 또 요양기관도 또 그렇게 막 우후죽순으로 막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이게 질과 양이 다 문제가 될 텐데 정부에서 5년,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지금부터 이걸 잘 계획을 세워서 이걸 계획을 해야 될 것이다. 이 얘기부터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감안하면서 또 지금 막 늘어나려고 하잖아요. 또 이거 하면 뭐 여기 앞으로 노인 많이 늘어나는 건 다 아니까 그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 지금 또 막 설치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지금부터 잘 정리를 시켜서 가야 된다. 우리 과장님 지금 중책을 맡으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현재 하고 있는 분들 얘기를 들으시고 이분들 얘기는 이제 어린이집하고 이 요양기관하고 좀 비슷한데 옛날엔 사설로 했잖아요, 그죠? 정부 예산 안 하고 이제는 정부 예산으로 이제 보험과 어린이집도 정부 예산도 하고 이러니까 정부가 이제 관리를 좀 세게 하잖아요. 재매기 규칙서부터 인건비 규제라든지 위원회 같은 설치해서 하고 하니까 이분들 이제 갑자기 이게 이렇게 사설에서 공무로 바뀌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잘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또 정부도 또 사설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완전 예산이 들어가니까 100% 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이분들하고 이제 마찰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분들 얘기를 일단은 충분히 듣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정부가 또 해야 될 그 기준이 있으니까 그것도 세워가지고 10년, 20년 후에 이게 지금부터 2배, 3배 늘어나니까 지금부터 자리를 잡아가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일단 이들 얘기를 많이 들으시라. 그 다음에 정부가 이제 판단하시라. 그 다음에 잘 안 되는 건 우리 국회가 이제 양쪽 얘기를 들어서 좀 조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분들하고 빨리 해서 이거 텐트 걷고 안에 들어가서 이제 충분히 얘기하시도록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래요. 아니 한 10년 어차피 세상 사는 게 10년 없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 네,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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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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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래요. 우리 과장님은 여기 언제 오셨나요? 1년 4개월. 그럼 이제 완전히 아시겠네. 그래요. 네. 신랑 과장 후임으로 바로 온 거죠. 네, 그래요. 네. 자, 그럼 이제 이 과장님이 제 그래도 이 실무 책임자니까 국장만 해도 또 바꾸고 하니까 이 과장이 다 이제 조정하는 거 보니까는 과장 1년 4개월 됐다니까 많이 하시더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많이 얘기 듣겠다고. 아까 우리 송 회장님도 장교양위원회에 대해서 얘기하셨지만 장교양위원회가 사실 좀 복지부의 지금 장교양 정책을 주 정책을 뭐 그런 재반 사항 결정하는 데 사실은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어요. 어린이집도 사실은 지금 민간 장교양 기관들이 지금 전체 지금 장교양 기관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장교양의 재반 사항을 결정하는 장교양위원회에서 우리 민간이 대표하는 기관이 그러니까 22명 중에 2명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대로 어린이집은 애를 안 낳으니까 인구가 줄어.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애를 안 낳으니까. 작년에 40몇만 명 낳다가 이제 금년에 36만 명 나면 내년에는 뭐 35만 명, 그다음에 뭐 30만 명, 그다음에 뭐 25만 명 이렇게 나니까 어린이집은 어차피 이거 줄 수밖에 없어. 지금 줄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노인은 지금 700만 명인데 800만 명, 900만 명 매년 한 5, 60만 명씩 늘어나니까 그렇다고 또 전부 그냥 뭐 노인 요양한다고 또 이래 버리면 또 안 되잖아. 이게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수요는 늘어나는데 이게 이제 운영이 이제 제대로 돼야 되니까 정부가 이제 운영을 서로 요양하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뭐 이거 해가지고 무슨 뭐 폭리가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뭐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까지 자기 사유재산 투입한 사람들은 그 사유재산에 대해서 원가를 또 보전받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뭐 거기에 무슨 비리라든지 욕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 정부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크게 근데 저 의원님, 뭐 오늘 어차피 오셨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반식 투쟁을 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여기 이제 우리 그 진천에 시설을 운영하면서 지금 그 한국 노인 행복 연구소라는 그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는 우리 그 배재우 소장님이거든요.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그 지금 오 의원님께서 그 중재자 입장이나 아니면 그 국회의원으로서 이쪽 행정부 과장한테 그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행정부 과장이 이걸 소화할 이슈였으면 텐트가 여기 있을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쟁점이 뭐냐면 저희는 민간이니까 그냥 노래방이나 찜질방처럼 이런 걸 하고
그 경영 성과를 가져가는 거로 해석이 돼야 되고 어린이집은 줄어드니까 전부 국가가 다 소유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의 패러다임은 국가가 전부 통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전제가 뭐냐면 공공선, 공공서비스, 공공재,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플랫폼 위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불변의 진리예요. 그리고 이제 가서 뭐 얘기를 나눌 때 재무회계 규칙은 국가의 자산을 관리하는 그 시스템이지만 민간은 그냥 민간 기업 회계가 있다 이러면 몰라요 이렇게. 민간 기업 회계 저는 몰라요 이렇게. 그래서 재무회계 규칙만 해야 투명성, 뭐 공정성 이런 것이 된다고 반쪽만 공부를 했나요? 그러면 일단 토스를 하셨지만 와도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현재의 현실이고 그래서 우리는 과장 말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하고 하기 위해서 얘가 추운데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방문해 주셔서 지금 과장 말고 무슨 그 위에 체계로 해서 이게 이분하고는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학습이 잘 안 되고 위에는 마찬가지예요. 그래? 그럼요. 근데 어쨌든 내가 공무원 출신인데 이게 공무원은 장관부터 밑에 사무관까지 하나야 하나. 똑같은 거예요. 장관이 하는 말하고 사무관이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공무원은 법과 그 밑에 행정행위 네. 이거잖아요. 이건 다 하나야. 사무관은 1 그런데 과장은 2, 국장은 3 이렇게 얘기를 못해. 이건 네. 법에 어긋나고 네. 법이 하나 듯이. 만약에 그러니까 그러면 이 모든 부서의 행정부서의 실무 책임자는 누구냐? 과장이야, 과장. 과장이가 과장이 모든 걸 다 파악해가지고 딱 그냥 이제 국장은 그거 오케이 가고 또 장차관도 마찬가지.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센 사람이 과장이다. 사무관은 이제 자료 수집하는 거고 과장은 딱 판단해가지고 그 안을 과장 안을 장관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 여기에 두 가지 이제 우리 그러니까 장관 과장이 하는 안이 장관 아니다 이런 거. 장관 안이 장관이 지시하면 그걸 과장이 이해한다 이런 말씀. 네, 이제 그 쟁점이 두 가지인데요. 2008년 7월에 이게 장기화 보험법이 생겨서 출발할 때는 민간은 이렇게 민간, 법인은 법인 두 트랙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근데 이거는 그 당시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지만 신의 한 수예요. 왜냐하면 복지 사업에 민간을 초대했다는 거죠. 20년 전에 선진국들이 다 그렇게 했는 건데, 그래서 그대로 잘 관리를 했으면 정말 또 그 한강의 기적 같은 복지 기적을 낳았을 텐데, 민간을 계속 이거를 공공이라 하면서 법인처럼 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한 거예요. 9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국회도 엄청 도움을 줬는데 우리를 갑자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이래가지고 끌려 들어가가지고 그냥 재무회계 규칙 하라면 그거를 하라고 지금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단적으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그 장기요양보험료, 사회보험료를 받아서 요양을 경영한 다음에 이거를 요양원을 개설할 때 투자한 10억짜리 집이 있으면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데 이자 상환 못한다 이렇게. 그러면 10년이 지났다 잘 경영해서 그러면 10억의 부채는 그대로 있고 그냥 국가는 10억짜리 물건을 아무런 지불을 하지도 않고 가지고 자기들이 가진 거예요. 직원 이게 이제 아주 간단한 쟁점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분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설명해 금방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사회보험료가 국가의 우리가 낸 세금인 것처럼 자꾸 해석하려고 그래요. 아까 말씀 중에도 국가가 돈을 줬으니까 당연히 다 관리해야 되는데 이게 국가가 다 관리할 돈은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장기요양보험도 국가시설도 있던가요? 법인시설하고 국가시설이 있던가요? 있죠. 섞여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요양보험을 하려면 이제 집이 있어야 되니까 그죠? 집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네. 시설이 있어야 네. 되는데
그거가 국가나 법인은 이제 개인 재산이 아니라 법인 재산으로 이렇게 국가 투자했죠. 네, 거기다. 투자해서 네. 이렇게 국가 예산이 투자한 거하고 네. 민간이 개인 재산이 투자한 거하고 이게 이제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이거를 다른 거를 인정하면 돼. 네. 맞습니다. 네. 네. 그거야. 그겁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박수. 의원님, 뭐 기본이지 뭐. 자, 의원님 그래서 의원님 그래서 있잖아요. 박수 받았으니까 박수 가보셔야 돼요. 아니 아니 그래서 제가 못 받아가는데 그걸 네, 그래요. 의원님